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실 올해 녹화났던 주제이긴 한데, 여러분 가부장제라고 아시죠? 가부장. 네, 가부장제. 가부제라는 말 다 들어봤을 겁니다. 네,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근데 이 가부장제를 요즘에도 유지한다고, 요즘에도 가부장 사회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음, 대화를 한번 해봅시다. 네, 가부장제. 가부장제가 무슨 뜻인지는 알죠? 네, 집값자에, 네, 아버지 부자에 어른장. 예, 집과 아버지 부, 어른장. 맞죠, 이게? 네. 쉽게 말해, 집에서 아버지가 뭡니까? 네, 최고 권력자이자 네, 책임자입니다. 이 뜻이죠.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없을 겁니다. 아무리 한자를 몰라도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지금 방송 보신 분들 성인이죠? 성인분들은 다 아버지가 최고 집에서 권력자이자 책임자였을 겁니다. 네. 보통 아버지가 집안을 먹여 살렸을 거예요. 네. 아버지가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가족을 지도 통솔하는 가족 형태. 네. 이런 형태가 이제 가부장제죠. 네. 근데 아직까지도 보면 댓글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가부장 사회다. 아니면 뭐 음, 아직도 대한민국 여자들은 가부장 사회를 원한다. 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이게 자주는 안 보이지만 군데군데 있더라고. 네, 제가 결혼 얘기했을 때 그 댓글에 보시면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여자들은 가부장 사회를 원한다. 아직 우리나라는 가부장 사회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 말을 듣는 순간 의문이 드는 겁니다. 가장 저 사람들이 말하는, 말하는 저 가부장제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가부장제가 맞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얘기에 집중하는 분들 아무도 없네요. 제가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네. 사실 가부장제가 아니죠. 지금, 지금 그들이 얘기하는 가부장제는 가부장제가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왠지 아세요? 엄밀히 말하면 가부장제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솔직히 얘기합시다. 어? 아버지가 권력이나 어? 존경은 없는데 책임감만 자꾸 늘어났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부장이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값자의 아버지 부 어른장이에요. 어른장. 이 어른장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냥 장이 아니라요. 그냥 우리가 말하면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장 힘을 가진 사람.
여러분 보통 장이라면 어디였습니까? 군대에서 대장, 중장, 소장 할 때 저 장이죠. 어느 장? 요거죠. 교장, 서장, 회장, 사장 할 때 또 다 저 장입니다. 그럼 그런 직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떻습니까?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조직에서. 우두머리 아닙니까? 가부장을 쓰려면 그 조직에서 힘과 권력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죠. 근데 요즘 결혼 어떻습니까?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가부장이라 말 쓰죠? 지금 결혼하신 분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구시적인 말 아닙니까? 힘을 가지고 있어야죠.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어? 지금의 뭐 결혼 제도나 뭐 자녀 양육, 뭐 경제권, 이혼에 이르기까지 가부장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 말이 안 돼요. 아무 생각해도. 가부장이라고 하려면 이 결혼제도, 결혼을 할 때, 결혼을 시작할 때와 결혼하고 나서 뭐 경제권, 공동명의 얘기하는 것 자체만으로 가부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명의. 뭐 공동명의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보면 남편들 어떻게 합니까? 와이프한테 월급 다 갖다 바치고 용돈 받아 쓰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가부장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 때 가부장이 어떤 건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라든지 여러분들 아버지, 주변의 아버지들 지금 한 60대 되셨을 거 아닙니까? 50대, 60대. 그때 보면 집에서 아버지 말 거역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어요, 진짜. 어. 보면 우리 또래 아버지도 보면 돈 벌어도 와이프한테 돈 안 줬습니다. 어. 그냥 이제 집안이라는 돈만 주고 막 그랬어요. 뭐 집을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랬잖아. 막 집에 아무 일도 안 했잖아. 그 정도는 돼야 가부장이 얘기할 수 있지 않나? 그 정도는 돼야? 아니 가부장 껍데기도 아니죠. 무슨 껍데기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 좋아 껍데기지? 어떻게 껍데기입니까 이게? 껍데기도 아닙니다. 그냥 가부장제 없습니다. 가부장제 아닙니다.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장이란 말 씁니까? 그러니까 웃긴 게 나 저 말하는 거 자체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 너무 쉽게 가부장. 아니 또 대한민국 결혼은 가부장이다. 무슨 가부장이야 이게? 가부장이 아니잖아. 결혼하신 분도 혹시 댓글 다실 분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가부장인지. 현대 결혼이 어떻게 가부장입니까? 아니 무슨 뭐 게임기 하는 사람한테 와이프한테 허락받아 사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용돈 받아 쓰신 분들 많잖아. 그게 어떻게 가부장이야? 가부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가부장은 이미 오래 전부터 파괴됐어요, 여러분. 말 그대로 힘이 없잖아요. 지금 가장분들 힘이 있습니까? 지금 결혼하신 분들? 아니면 뭐 나중에 혹시라도 뭐 결혼해서 생활 안 됐을 때 이혼했을 때 힘 있습니까? 힘 있냐고요.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80년대, 90년대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22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으로 기준 한 5년, 2017년부터 22년 사이. 가부장제가 아니죠. 그들이 얘기하는 것도 가부장제가 아니죠. 그냥 가부 노예죠. 말이 좋아 가부장제지. 가부 노예죠.
돈 벌어줄 기회 아닙니까? 돈 벌어줄 기회 무슨 가부장이야. 돈 벌어주는 기회가 어떻게 가부장입니까? 아니 뜻을 생각해보세요. 간단하게 집가에 아버지부에 어는 장. 누가 어른한테 돈 벌어라고 자꾸 시키냐고. 어? 아니 뭐 교육 같은 애들 양육에 대해서는 뭐 일체 얘기도 못하고 뭐 가사 분담하고 다 하는데 어? 뭐 가부모장이든 뭐 이렇게 말 써야 될 거 아니야. 아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가부장이야. 아니 뭐 가무장이나 말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도 가부장 가부장. 과연 이거 뜻을 제대로 알고 이게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알고 쓰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말 쓰시는 분들이 좀 죄송한 얘기지만 현실 파악 못하는 거야. 시대적인 파악을. 시대적인 파악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말은 가부장제지만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음? 뭐 지금 결혼하신 분들 물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 부모님 세대 가부장이 좋았던 건 아니야. 예? 우리 부모님 이제 결혼했던 그 시대가 굉장히 아버지가 좀 권력을 남용을 하기도 했고 그때 어머니 분들이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고 무시도 많이 받았습니다. 어, 걸핏하면 뭐 살림이나 하는 주제에 애나 똑바로 키울 것이지 집안이 하는 거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하면서 무시와 핀잔을 많이 받았죠. 이 어머니 세대가. 그건 인정해. 그 가부장제도 문제가 많아. 문제가 많고 그러면서 이제 결혼 문화 바뀌면서 많이 개선됐단 말이죠. 개선이 됐는데 왜 똑같은 가부장제 쓰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가부장제가 아니잖아요. 요즘 결혼은 절대로 가부장제가 아니야.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에 뭐냐면 자 어른장이 붙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그런 권력과 힘을 누리지만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힘을 가진 거니만큼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고 어떻게 되든 간에 내 밑에 딸린 식구들을 어떻게든 먹여 살린다. 그 의미의 장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사장도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밑에 있는 임직원들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경영 똑바로 못하면 그 임직원들 월급 제대로 안 나오고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책임감이 굉장히 가중되는 거란 말이에요. 책임감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어떤 힘과 돈과 어떤 재력이나 권력은 다 주되 거기에 따른 책임감이 굉장히 막중하잖아요. 왕관의 무게라고 하잖아요, 사장이. 그래서 저는 이제는 가부장제라는 말을 너무 쉽게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걸 너무 아무렇지 않게 쉽게 쓴다는 생각이 제일 강하게 들어요. 이미 결혼 문화는 많이 변했고, 결혼 문화도 많이 변했고, 법도 많이 변했고, 결혼에 대한 태도도 굉장히 많이 변화했는데, 그 옛날처럼 자꾸 뭐 가부장이니 가부장이니, 그 80년대, 90년대 쓰는 말이야. 그걸 지금도 아무렇지 않게 쓰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대에 편승하지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니, 이 뜻을 제대로 모르고 쓴다거나. 뜻만 제대로 해석해보면 나오는 거고, 사실 가부장제를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한 90년대, 80년대부터 한 00년대까지. 그때 아버지들. 그때 아버지는 그럴 수 있었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뭐 아시겠지만 남자가 결혼했을 때 좀 사실 뭐 준비해야 되는 것도 많고 불리한 것도 많잖아, 사실. 결혼할 때도 뭐 경제적으로 많이 준비해야 되고, 많이 쏟아부어야 되고, 양육할 때도 많이 벌어야 되고, 경제권도 많이 벌지만 경제권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맨날 용돈 받아 쓰고, 혹시나 뭐 안마자가 이혼하게 되면 내가 벌어가지고 만든 걸 뭐 반띵 한다거나 해가지고, 어, 털고 나와야 되고. 이런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제도화에 살고 있잖아. 살고 있는데 어떻게 가부장제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물론 가부장제가 단점이 많아요. 장점보다 단점이 많아.
그 가부장제라는 어떤 제도를 이용해서 아버지들이 좀 못쓸 짓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나 자식들한테 굉장히 좀 체벌도 많이 했고 손찌검도 많이 했고, 사실 가부장제 제도와의 80년대 90년대에 자라신 분들은 그 당시에 부모님한테, 특히 아버지한테 안 맞아본 사람이 없어. 안 맞아본 사람이 없어요. 어. 아버지한테 몽둥이를 안 맞아본 애들이 없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다 맞아봤어. 아버지가 막 어렸을 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눈도 못 맞추던 그런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만큼 아버지 힘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아버지의 말을 거역한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었으니까. 그게 바로 가부장제죠. 근데 지금은 뭐 아버지 제일 만만하고, 집에 있는 아버지 제일 만만하고, 집에 와가지고 뭐 쓴소리도 못하고, 밖에 나가 계속 돈 벌어야 되고, 돈을 버는데 이 돈이 어디 쓰는지는 전혀 모르고, 어? 이것저것 따지고 재는 거 많잖아요. 어?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지금도 가부장제라면, 남자들이 왜 결혼 안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남자들이 힘과 권력을 다 가져가는데 왜 결혼 안 해? 하겠죠. 결혼하면 내가 힘을 다 가지는 건데. 근데 아니니까 결혼 안 하는 거잖아. 안 그렇습니까? 지금 남자분들이 이제 결혼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좀 이제 정말 확실한 그런 개념을 가진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하려고 하잖아. 밤에 여자분들 또 가부장제 가지고 있으면 여자분들 결혼 안 하려고 하겠죠. 특히 요즘 젊은 여자들은. 안 하려고 하겠죠. 아버지도 겪어봤을 거 아니야.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때 저희 때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도 부모님한테 쌀이 엄청 많이 받았어. 손찌검 이런 거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 다닐 때 밴드 붙이고 나온 애도 있었어. 그때 남자 여자 가릴 것도 없이 막 몽둥이 다 들고 그랬단 말이야. 어. 이거 지금 가부장제 남자들이 결혼하려고 하지 여자들이 결혼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남자한테 좋은 제도지, 가부장이라는 게. 대신 남자가 벌을 먹여 살려야 되죠. 먹여 살리되 여자가 살림을 하고, 보통 그런 거 여자가 이제 집안 살림을 다 도맡아서 하고, 남자 시킨 대로 자식들을 양육해야 되고, 아버지의 말이라면 거역하면 안 되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가부장제잖아. 지금 생각해봐도 남자들이 솔직히 결혼하면 그런 제도가 있으면 당연히 하겠죠.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겠죠. 왜냐하면 끌려가지 않으니까, 결혼해서.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세상이 왔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야. 왜냐, 제도가 많이 바뀌었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깜빵 가잖아. 철컹철컹.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지금은 가부장제를 못 먹고 삽니다. 예, 생계 유지가 안 됩니다. 왜 남자들이 왜 결혼할 때 왜 맞벌이 상을 찾을까요? 맞벌이 하는 것 자체가 가부장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서로 견제적인 역할을 분담을 하다 보니까 누구 하나 이렇게 힘을 가진다고 볼 수 없거든. 밸런스가 딱딱 유지가 되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가부장제라고 하면 남자 얻어서 이제 벌어서 먹여 살린다는 건데 말이죠, 가부장제지. 남자들이 누가 가부장제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돈을 많이 번다 한들 뭐 내 혼자 살겠다고 하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겠지만, 어? 내 식구들까지 다 떠앉아가지고 걔네들 학원 보내고 아빠 대출금 갖고 생활비 내고 하면 되겠냐고. 안 되잖아, 여러분. 계산기 나오지 않습니까? 가부장제로 가겠다는 게, 와이프한테 자기는 일할 생각하지 말고 애들이나 봐. 애들이나 보고 어디 가서 어? 일자리 찾으려고 하지 마. 돈 내가 벌 테니까. 근데 요즘에 그게 됩니까, 여러분? 요즘에 그게 됩니까?
아, 남자분한테 물어보 이게 되냐고 이게. 대결단해도 좀 버겁지 않나요? 어. 남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맞벌이 하겠다고 결혼했는데 애태하라고 하니까 와이프가 전업주부 눌러 앉겠다고 해서 반강제적으로 외벌이 되는 거. 제일 두려워하잖아. 제일 끔찍해 하잖아요. 왜냐? 생계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생계유지가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사랑과 전쟁 아시죠, 조은님? 유튜브에 사랑과 전쟁 올라오거든요. 케미TV라고. 예, 거기 사랑과 전쟁 편집해서 올라오는데 옛날에 봤던 게 있어. 예. 예, 메일 보내시면 됩니다. 옛날에 봤던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이제 남편이 은행원인데 와이프는 전업주부고 딸이 3명이나 있어요. 자식이 3명이나 있는데 장모까지 같이 사는 거야. 대가족이죠. 남편한테 맨날 돈 못 번다고 이 월급이 이게 다냐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냐고 맨날 구박하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남편이 스트레스 받는데 자꾸 돈 벌어라고 쪼니까 그 친구 중에 이제 주저받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이제 아빠방이라고 하는 거 있죠. 예. 그런 이제 유흥 적객 같은 거 해가지고 투잡을 뛰는 거야. 어. 그 유튜브 찾아보면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 심심할 때 찾아보면 보세요. 그게 지금 요즘에도 통용되는 말이거든. 옛날에 나오긴 했지만. 얼마나 끔찍합니까 보면서. 그 말이 좋아 이게 결혼이냐 그게. 아유.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는 앞으로는 이 가부장제란 말을 한번 쓰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이미 파괴가 됐어요. 아시겠지만 외벌이하면 결혼생활 힘들잖아요.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남자들이 이전에 결혼했다고 해서 뭐 집에서 기 펴고 다니지도 않잖아요. 오히려 눈치밥 얻어먹고 자식도 눈치 보고 와이프 눈치 보고 돈 벌어도 내 돈 마음대로 못 쓰고 그러잖아. 혹시나 뭐 집에 쫓겨날까 걱정해야 되고. 그런데 무슨 가부장이라 말 쓰는 거야.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런 가부장이란 말을 쉽게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가부장은 옛날에 끝났어, 옛날에. 옛날에 이미 끝났어. 힘이 없는데 무슨 가부장입니까? 힘이 없는데. 여러분 힘없는 사장 봤습니까? 힘없는 회장님 봤어요? 회장이 힘이 없어 누가 회장을 하겠습니까? 누가 사장을 할까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느 장이든 다 힘을 가지고 있죠. 힘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든 막 사장 달고 싶어 하고, 회장 되고 싶어 하고, 기관장 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 저는 가부장제가 어느 정도 파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부장제를 지금 하고 있다. 뭐 가부장 사회라는 말을 쉽게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까. 아직도 가부장 사회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면 그분들은 아직도 80년대, 90년대 문화를 답습을 하는 거야. 이미 세상은 변했는데.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가부장제 말을 지금 쉽게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